데일리 베스트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4.27 남북회담에서 문재인은 김정은에게 USB 메모리를 전달했습니다.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 USB에는 북한 지역 내 발전소 건설 등 남북한 신경제 구상이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 제재만 풀리면 우리가 이렇게 지원하겠다라는 지원 내역을 미리 건네준 셈이 되는 것인데, 국민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도 그 누구도 실제 담긴 내용이 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어쨌든 문재인은 그렇게 악독한 북한의 3대 세습 지도자에게 USB 메모리를 건네는데 성공했습니다. 자, 그런데 박근혜 정권 또한 북한에 USB 메모리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습니다. 문제는 북한 정권에 USB를 건넨 것이고, 박근혜 정권은 북한 주민들에게 USB를 건넸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보낸 USB 메모리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경력자를 파격 대우로 모십니다 라는 제목의 2분 43초짜리 동영상이 담겨 있었고, 대한민국은 당신을 환영합니다 라는 자막으로 이 동영상은 시작합니다. 인기 드라마 미생의 OST인 이승열의 나라가 배경으로 흐르는데, 이 노래의 기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거기서 멈춰 있지 마. 그곳은 네 자리가 아니야. 그대로 일어나 멀리 날아가기를. 얼마나 오래 지날지 시간은 알 수 없지만 견딜 수 있어. 날개를 펴고 날아. 동영상은 북한 핵미사일 분야 경력자 여러분을 대한민국 고위직으로 모시겠다며 핵미사일 관련 정보 소지자 보로금 22만 불, 특별보상금 100만 불을 지원해주겠다고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자막을 통해 세부적인 혜택도 밝혔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착비 18,000달러 이상 1인 가족 기준, 주거비 임대아파트 알선 및 기숙사 제공, 자녀 교육비 학비 전액 지원,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인류대학 특례 입학 혜택, 의료비 본인 및 가족 의료비 혜택, 특별 혜택, 대한민국 기순시 제공한 정보 가치에 따라 보로금 최고 22만 달러 지급, 핵미사일 관련 핵심 정보를 갖고 오시는 분께 특별보상금 100만 달러 이상 추가 지급 및 최상위 직책 보장, 북한의 핵미사일 분야 경력자들은 세계 각국의 대한민국 공관을 방문하여 귀순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내는 사람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주민을 상대로 공개적으로 자유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를 바란다고 한 말이 그냥 말뿐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박근혜 정부가 쏘아올린 자유대한민국의 꿈을 담은 이 USB 메모리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같은 사실의 출처는 월간조선이라는 점을 먼저 고지해드립니다. 김대중 노무현 좌파 정부 10년 동안 국정원의 대북 정보 수집 능력은 크게 악화됐습니다. 국정원 대북 파트가 소외되면서 휴민트, 그러니까 인간정보 라인이 붕괴된 탓입니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뒤 국정원은 탈북자 등을 활용해 휴민트 복원에 나섰습니다. 2008년 8월 뇌졸중으로 쓰러진 김정일이 양치질을 할 만큼 회복됐다라는 정보를 파악하고, 2009년 김정은이 후계자로 내정됐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등 대북 정보 수집 능력이 향상되기 시작합니다. 박근혜 정권은 대북 정보 라인 재건을 최고의 목표로 설정했고, 국정원의 대북 정보력은 과거 수준을 거의 회복했습니다. 참고로 과거 국정원의 대북 정보 수집력은 상당했다고 합니다. 김대중 정부 이전 국정원의 대북 수집력은 미국 CIA가 감탄할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사람들이 평양 깊숙이 들어가 김일성, 김정일 부자에 대한 최상의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직후 국정원으로부터 꾸준히 양질의 대북 정보를 보고받았는데, 그 대표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독자 대북 제재인 5.24 조치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인해 김정은은 1, 2년 안에 숨통이 막힐 것, 김정은 집권 이후 집권 세력의 응집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 노동당과 군 내각 주요 간부들 사이에 운명 공동체 의식이 김일성 시대의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김정일 시대는 50에서 70, 김정은 시대는 10 정도인 것으로 평가. 북체제를 지탱하는 계급에 속한 사람들의 본격적인 탈북 등이 대표적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김정은 체제의 이상 신호가 커졌다고 확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통일을 생각을 했는데 김정은 정권이 붕괴하면 새로운 세력과 협상을 통해 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합의 통일은 모두 희망하는 길이지만 당시 상황으로 볼 때 북한 급변 사태로 인한 통일의 가능성이 컸죠. 박 전 대통령은 김정은 정권이 붕괴할 경우에 새로운 세력과 일국가 이체제 형태의 통합 시기를 보내면 10년 내지 15년 안에 통일을 이룰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1월 새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며 한반도 통일 시대를 준비하자고 천명했습니다. 이후 북한 주민들에게 탈북을 권유하는 발언을 포함해 체제 붕괴, 자멸, 김정은 광기 등 전례 없는 대북 강경 발언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측근들에 따르면 이는 북한의 레짐 체인지, 즉 정권 교체와 통일 상황까지를 염두에 둔 발언들이었다고 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우리가 무력 공격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하루라도 빨리 북한 정권을 정상적인 체제로 바꿔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 시기를 늦출수록 북한 핵무기도 늘어나는 만큼 레짐 체인지를 통한 통일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여긴 것입니다. 핵심 측근들이 말한 바로는 박 대통령은 국정원 고위 관계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통일만큼 중요한 과제는 없습니다. 북한과 평화롭게 공존하면서 북한 인민의 인권과 삶의 질을 높여주는 일만큼 같은 민족으로서 보람찬 의무도 없지요. 그래서 말인데 김정은 체제의 붕괴를 앞당길 방법이 없을까요? 2016년 10월 7일 국정원은 대통령님의 메시지 북한 내 전파라는 제목의 문건을 만들어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달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육성과 정착 지원 내용을 USB 또는 SD카드에 수록해 장마당에 투입하는 것이 주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른바 장마당 프로젝트가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북한의 경우 외부로부터 유입된 정보는 장마당을 통해 전역으로 확산되거든요. USB나 SD카드에 담긴 박근혜 전 대통령 메시지 등 정보는 북한 지도부는 물론 일반 주민들을 흔들 수 있습니다. 체제 위아래가 모두 동요하면 김정은 체제도 타격을 받는 게 당연합니다. 실제 장마당은 단순히 물건만 오고 가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이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정보가 유통됩니다. 다른 지역의 물건을 팔기 위해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외부에서 들어온 정보는 북한 전역으로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장마당은 북한 당국이 식량 배급을 중단하면서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됐고 이제 북한의 어느 곳이든 장마당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장마당은 현재 480여 곳으로 알려졌지만 750곳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위성지도로 파악하면 장마당을 모두 합한 면적이 일산 신도시보다 넓습니다. 예전에 북한 전역에 소식이 알려지는데 한 달 정도 걸리던 게 요즘은 2, 3일이면 퍼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